분당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있는 윤선이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58세의 나이에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과 깊은 한숨이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 책들도 이제 정리해야겠네. 선희는 거실 한쪽에 쌓인 책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국어 교사로 30년을 일하며 모은 소중한 책들이었다. 문학 전집부터 교육 관련 서적까지 하나하나가 그녀의 교직 생활과 추억이 담긴 보물 같은 존재였다. 손을 뻗어 오래된 문학 전집 한 권을 꺼냈다. 김소월의 시집이었다. 책장을 넘기다가 밑줄이 그어진 구절에서 손이 멈췄다. 사랑은 만남보다 이별에 있다더니 나는 왜 아직도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을까? 선희는 스스로에게 묻듯 작은 소리로 읽었다.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20대 초반이었다.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절절하게 다가왔다. 창밖을 내다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산책을 나가고 있었다. 대부분 부부였다. 서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다. 선희는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모습이겠거니 생각했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는데 교사로서 존경받고 남편 민수와도 금슬이 좋았으며 딸 지연이도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분당의 30평 아파트도 장만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더 좋은 것들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건 5년 전이었다. 남편 민수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업체가 부실 공사 문제로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처음에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민수도 자신 있어 했고 선희도 남편을 믿었다. 여보, 괜찮아. 우리가 뭘 잘못했겠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그때 민수가 한 말이었다. 선희는 그 말을 믿고 평소처럼 학교에 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배상금이 수십억 원대로 불어났다. 집도 담보로 잡혔고 민수는 스트레스로 인해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선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와 선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갑자기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나 다른 여자가 있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만나게 됐는데 어느새 선희의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가슴이 쿵쿵거렸고 호흡이 가빠졌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얼마나 됐어요? 2년. 아니, 2년 반 정도. 그 여자가 누구예요? 회사 직원이야. 나보다 15살 어린. 선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울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경제적 파탄,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의 상처가 견딜 수 없었다. 며칠 후 선희는 이혼을 요구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고 선희는 전세금으로 지금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동료 교사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다. 학생들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었다. 결국 선희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선생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제자 중 한 명이 울먹이며 물었다. 응, 선생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겠어.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퇴직금과 약간의 적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선희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나이가 많아 취업이 쉽지 않았다. 여러 군데 지원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죄송합니다. 연령 제한이 있어서요. 경력은 좋으시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좀 더 젊은 분이어서요.
거절 이유는 항상 비슷했다. 선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러던 중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책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다행히 교사 경력과 문학에 대한 지식을 인정받아 채용되었다. 이제라도 새 출발할 수 있겠네. 선희는 작은 희망을 품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밤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외로움이 밀려왔다. 딸 지연은 유학을 떠났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지연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했다. 선희도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혼자 두고 가서. 괜찮다. 내 인생이 우선이야. 엄마는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걱정 마. 공항에서 딸을 보내며 선희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펑펑 울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렇게 선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서관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혼자 간단한 식사를 하고 책을 읽었다. 주말에는 집 정리를 하거나 혼자 산책을 나갔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우울했다. 하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나이든 여자 혼자 살기에는 세상이 녹록지 않았다.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지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인 태산건설에서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을 후원한다며 기념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선희 씨, 오늘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동료 사서인 김미영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게요. 평소에 조용한 우리 도서관에 이런 행사라니. 선희도 약간 긴장했다. 시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태산건설 회장까지 온다고 했다. 작은 도서관에는 과분한 관심이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도서관 앞에 줄지어 섰다.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체격의 60대 중반 남성이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자세가 고닫고 날카로우면서도 온화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옷차림도 화려하지 않으면서 품격이 있어 보였다. 저분이 태산건설 강준호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미영이 작은 소리로 귀띔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던 모습보다 실제로는 더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행사가 시작되자 시장과 구청장이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다음 강준호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태산건설 강준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이 있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웠지만 도서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선희는 그의 말에 집중했다. 단순한 사회적 기부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처럼 들렸다. 이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좋은 배움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선희도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다. 솔직히 기업인들의 형식적인 인사말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진솔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도서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강준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천천히 책장 사이를 걸었다. 마치 정말 책을 찾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문학 코너에서 그가 멈춰 섰다. 한국 현대문학 전집 앞에서 한 권을 뽑아 들여다보고 있었다. 좋아하시는 작가가 있으신가 보네요. 선희가 다가가며 말했다. 사서로서 도서관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강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에는 깊이가 있었다. 세상살이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눈이었다. 네, 젊었을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 작가의 소설을 즐겨 읽었어요. 그가 들고 있던 책은 황순원의 소나기였다. 좋은 선택이세요. 저도 학생들에게 자주 권했던 작품입니다. 학생들에게요? 네, 저는 국어교사였거든요. 지금은 이곳에서 일하고 있지만요. 강준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관심과 존경이 섞인 표정이었다. 교사셨군요. 존경스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좋은 선생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과찬이세요. 선희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혹시 어떤 책을 찾고 계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선희입니다. 윤선희 씨.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강준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죠. 이런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주셔서.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묘한 정적이 흘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회장님 일정이 있으셔서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그렇군요. 윤선희 씨, 오늘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종종 이곳을 이용하게 될 것 같네요. 네, 언제든 오세요.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떠났다. 선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았다. 선희 씨, 회장님이랑 무슨 얘기 그렇게 오래 했어요? 미영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책 얘기요. 문학을 좋아하시나 봐요. 어머, 부러워라. 나이는 좀 있으셔도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선희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선희는 계속 강준호를 떠올렸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진정성 있는 눈빛,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시선까지.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정말 다시 도서관에 올까? 그때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까? 며칠이 지났지만 강준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희는 괜히 실망스러웠다. 역시 사교적인 말일 뿐이었나 보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어느 금요일 오후 도서관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강준호였다. 이번에는 비서나 수행원 없이 혼자였다. 안녕하세요, 윤선희 씨. 회장님. 정말 오셨네요. 선희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다. 약속은 지켜야죠. 좋은 책 좀 추천해 주세요. 강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가 전보다 더 따뜻해 보였다. 그날부터 강준호는 일주일에 2번씩 도서관을 찾았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방문처럼 보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관심에서 오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오늘은 무슨 책을 찾으시나요? 선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강준호에게 다가갔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다. 요즘 시집을 읽어보고 싶어서요. 젊었을 때는 소설만 읽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시가 더 와닿더라고요.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솔함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오세요. 선희는 한국문학 시집 코너로 안내했다. 윤동주, 정지용, 서정주의 시집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처음 시를 접하신다면 윤동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읽히면서도 깊은 감동이 있거든요. 강준호는 선희가 건네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선희의 손에 살짝 닿았다. 순간 둘 다 움찔했지만 어색하기보다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 읽으시고 나서 소감 들려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선희의 말에 강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다음에 올 때 감상문을 가져올게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에는 소년 같은 순수함이 있었다.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무거운 껍질을 벗어던진 듯 했다. 며칠 후 강준호는 약속대로 나타났다. 손에는 윤동주 시집과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정말 감상문을 써오셨네요. 물론이죠. 선생님께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강준호는 수첩을 펼쳤다. 정성스럽게 쓰인 감상이 빼곡했다. 서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는 구절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선희는 그의 진지한 모습에 감동받았다. 형식적인 독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시를 느끼고 있었다. 그 시를 좋아해 주셔서 기뻐요. 저도 학생들에게 자주 가르쳤던 시거든요.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작품이죠. 선희 씨는 정말 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네요. 학생들이 복받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많이 배웠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서관 뒤편 작은 휴게 공간으로 이동했다.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선희 씨,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뭐든지요. 교사라는 좋은 직업을 두고 왜 여기서 일하시게 됐나요? 물론 이 일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선희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사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걸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인생이 5년 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와 그리고 다른 문제들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죠. 그 충격으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서 교직을 그만두게 됐어요. 강준호는 조용히 들었다. 동정의 눈빛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이해의 표정이었다.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죠. 집도 남편도 직업도. 심지어 딸마저 유학을 떠나서 혼자가 됐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도요? 네, 저도 젊었을 때 많은 걸 잃어봤거든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은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강준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첫사랑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변변한 게 없던 제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가 너무 가난해서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아프게 됐는데 제가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저는 그때의 무력감을 잊지 못해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후회가 묻어났다. 그 후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죠. 부인분이 돌아가셨나요? 네, 3년 전에요. 갑작스런 병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인천공항 도착 로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윤선이는 손에 든 작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지연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2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선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카트를 끌고 오는 지연의 모습이 보였다. 키가 더 커진 것 같았다. 얼굴도 더 성숙해 보였다. 지연아, 많이 컸구나. 선희는 딸을 꼭 안았다. 2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졌다. 지연의 어깨가 더 단단해져 있었다. 독립적으로 살아온 흔적이 몸에 밴 것 같았다. 엄마도 많이 달라지셨네요.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희는 순간 당황했다. 자신이 달라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변화였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 지연은 유학생활 이야기를 쏟아냈다. 선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강준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분당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다. 지연은 짐을 정리하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예전과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띄었다. 새로 산 꽃병이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고급스러운 쿠션이 놓여 있었다. 엄마, 이 꽃병 새로 사셨어요? 응, 얼마 전에 샀어. 선희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다. 사실 그 꽃병은 강준호가 선물한 것이었다. 도서관에서 함께 차를 마신 날, 준호가 작은 선물이라며 가져다 준 것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지연은 엄마의 근황을 물었다. 도서관 일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외로우지는 않은지. 선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강준호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지연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부족했다. 선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강준호와 만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도 선희는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후 3시쯤 강준호가 찾아왔다.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다. 회색 정장이 잘 어울렸다. 선희 씨, 오늘은 일찍 끝나시나요? 네, 6시면 됩니다. 그럼 저녁 함께 하시죠. 맛있는 곳 알아두었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강준호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편안했다. 그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심 있는 말들이 마음을 녹였다. 저녁 약속 장소는 분당의 조용한 한식당이었다. 프라이빗한 룸이 있는 곳이었다. 강준호는 선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미리 주문해 두었다. 딸분이 돌아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며칠 전에 왔어요. 소개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강준호의 질문에 선희는 잠시 멈칫했다. 아직 지연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킬까봐 걱정됐다.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급하지 않아요. 강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선희는 그의 눈에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집에 돌아온 선희는 지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경제 관련 뉴스였다. 엄마, 늦으셨네요. 응, 도서관 일이 좀 늦게 끝났어. 선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엄마, 이 사람 아세요? 지연이 텔레비전을 가리켰다. 뉴스에서 강준호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건설업계 관련 인터뷰였다. 선희는 깜짝 놀랐다. 왜 물어보니? 아니, 그냥요. 성공한 사업가 같아 보여서요. 지연은 별뜻 없이 말한 것 같았다. 하지만 선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혹시 들킬까봐 불안했다. 다음 날 오후 선희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이 많았다. 새로 들어온 책들을 분류하는 작업이었다. 집중해서 일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선희는 고개를 돌렸다. 젊은 여자였다.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혹시 윤선희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이에요. 선생님 딸입니다. 선희는 순간 얼어붙었다. 지연이 도서관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지연아, 여기는 어떻게? 엄마 직장이 궁금해서요. 구경하고 싶었어요. 지연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선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딸의 표정에서 의심스러운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도서관이 정말 좋네요. 조용하고 아늑해요. 지연은 도서관 안을 둘러보았다. 책들이 가득한 서가들,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엄마, 여기서 일하시는 거 좋으시겠어요? 응, 나름 괜찮아. 선희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지연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다. 30분 정도 후 지연은 집에 먼저 가겠다고 했다. 선희는 안도했다. 다행히 강준호는 오늘 오지 않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집에 돌아간 선희는 지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식탁 위에는 선희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강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선희 씨, 내일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까요? 선희는 얼굴이 하얘졌다. 지연이 메시지를 본 것이 분명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준호가 누구예요? 뉴스에서 본 그 사람인가요? 지연의 추궁이 이어졌다. 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지연아, 들어봐. 엄마, 설마 그 사람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우연히 알게 됐어. 도서관에서.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딸의 반응이 두려웠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회사 회장인지 아세요? 왜 엄마 같은 사람과 만날까요? 지연의 말이 선희의 가슴을 찔렀다. 엄마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팠다. 지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엄마, 현실을 보세요. 그 사람이 진심일 리 없어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지연은 계속 반대했다. 선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또 상처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요. 지연의 말에 선희는 할 말을 잃었다. 딸의 걱정이 이해됐다. 하지만 강준호는 달랐다.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딸의 반대와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다. 강준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지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희 씨, 어제 메시지 보셨나요? 네, 봤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강준호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강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선희는 불안했다. 도서관 뒤편 작은 카페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오후 3시경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다. 윤선희는 구석자리에 앉아 강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강준호가 들어왔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선희의 전화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다. 늦어서 죄송해요. 강준호는 선희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조금 느슨했다. 바쁜 일정을 마치고 온 것 같았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선희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듣고 싶어요. 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딸이 우리 관계를 알았어요. 그렇군요. 강준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보였다. 반대하나요? 네. 선희의 대답은 짧았다. 더 말하기가 어려웠다. 이유가 뭔가요?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선희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연의 걱정이 이해됐다. 이혼 후 힘들어하는 엄마를 지켜본 딸이었다. 그리고 준호 씨가 저 같은 사람과 진심으로 만날 리 없다고 생각해요.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연의 말이 자신에게도 의문을 던진 것이었다. 강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선희는 그의 반응을 지켜봤다. 선희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강준호가 다시 선희를 바라보며 물었다. 눈빛이 진지했다. 모르겠어요. 선희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었다. 강준호 같은 성공한 남자가 왜 자신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선희 씨, 제가 처음 도서관에서 당신을 봤을 때를 기억해요? 강준호가 말을 시작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선희는 그때를 떠올렸다. 주말 독서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날이었다. 제가 가진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강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다. 선희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거짓말 같지 않았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강준호가 계속 말했다.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만 봤어요. 저 자체를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선희는 그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성공했지만 혼자인 남자의 쓸쓸함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봐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희가 입을 열었다. 처음엔 회장님이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계속 만나다 보니 그냥 강준호라는 사람이 보였어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딸분을 이해해요. 강준호가 먼저 말했다. 소중한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고마워요. 선희는 강준호의 이해심에 감동했다. 시간을 주세요. 딸을 설득해 볼게요. 아니에요. 강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딸분과. 선희는 놀랐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괜찮을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릴 것 같아요. 강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녁 선희는 집에서 지연과 마주 앉았다. 강준호의 제안을 전해야 했다. 지연아, 준호 씨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저요? 지연은 깜짝 놀랐다. 왜요? 오해를 풀고 싶어 해.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만날 이유가 없는데요. 지연은 단호했다. 지연아, 한 번만 만나봐. 어떤 사람인지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니? 선희가 설득했다. 지연은 한참 생각했다. 엄마가 꼭 원하신다면 만나볼게요. 하지만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세 사람은 분당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강준호는 일부러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 편한 캐주얼 옷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강준호입니다. 강준호가 먼저 인사했다. 지연은 간단히 고개만 숙였다. 지연 씨, 만나서 반가워요. 어머니께서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에 대해서요?
네. 딸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지연은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엄마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식사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강준호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지연의 유학 생활에 대해 묻기도 했다. 미국에서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좋은 선택이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분야죠. 강준호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지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강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지연이 그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제게 특별한 분이에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강준호는 당황하지 않았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봐 주세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었다. 선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강준호가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 씨,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요.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아드님도 반대하시나요? 지연이 처음으로 질문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아요. 뭘 이해하는데요? 사람에게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걸요. 지연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희가 지연에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연의 대답에 선희는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돼요. 뭐가? 엄마가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지연의 걱정은 여전했다. 하지만 적대감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았다. 그날 밤 선희는 강준호에게 전화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지연 씨가 좋은 분이네요. 딸이 조금은 마음을 연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강준호의 목소리는 희망적이었다. 준호 씨, 제가 확신이 안 서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요? 이 관계가 맞는 건지. 딸 걱정도 있고 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선희 씨, 확신이라는 게 처음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강준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너무 많이 다쳤어요. 또 실수할까봐 두려워요. 선희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상처받기 싫어요. 강준호도 솔직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인연 같아요. 선희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강준호의 진심이 느껴졌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에요. 급하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선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강준호에 대한 감정과 딸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창밖으로 분당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 선희도 그 중 하나였다.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강준호와의 만남이 그런 특별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일지 시련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선희의 일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강준호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최상층에 있었다. 커다란 창을 통해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달리 창밖 풍경에 관심이 없었다. 책상 앞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도윤 상무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들어오라고 해.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했다. 강도윤이 들어왔다. 37세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딱딱한 표정이었다.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성격은 더 까다로웠다. 아버지, 들었습니다. 도윤은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다. 뭘 들었다는 거냐? 윤선희 씨와 만나고 계시다는 얘기요. 강준호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 만나고 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여자가 뭘 노리는 건지 모르세요? 도윤아, 말 조심해라. 강준호의 목소리도 단호해졌다. 선희 씨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무 순진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도윤은 아버지 앞에 앉으며 계속 말했다. 그 여자 과거 조사해봤어요. 이혼했고, 전 남편은 사업 실패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게 어땠다는 거냐? 뻔하지 않아요? 아버지 재산이 목적인 거죠. 강준호는 아들을 바라봤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이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이 틀렸다. 도윤아, 내가 선희 씨를 모른다. 알 필요도 없어요. 결과는 뻔해요. 도윤은 단호했다. 아버지가 상처받을 걸 뻔히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강준호는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선희에 대한 오해는 풀어야 했다. 선희 씨를 직접 만나봐라. 만날 이유가 없는데요. 아들로서 부탁이다. 한 번만 만나봐라. 강준호의 진지한 부탁에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알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며칠 후 강준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윤선희와 지연 그리고 자신의 아들 도윤까지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다. 장소는 서울의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선희는 그날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했다. 단정하면서도 품격 있어 보였다. 지연도 정장 차림이었다. 어머니만큼이나 긴장한 모습이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을 거야. 준호 씨가 다 준비했을 테니까. 선희는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강준호의 아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강준호와 도윤이 이미 와 있었다. 도윤은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다. 하지만 표정은 딱딱했다. 선희 씨, 지연 씨, 이쪽은 제 아들 도윤입니다. 강준호가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윤선희입니다. 선희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 식사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다. 강준호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도윤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선희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 기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간단했다.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별로 대단할 게 없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다.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다. 지연이 입을 열었다. 저도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실무는 어떤가요? 이론과는 많이 다르죠. 도윤이 지연을 바라봤다. 같은 또래라서 그런지 조금 더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사람을 다루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맞아요. 유학 중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지연과 도윤 사이의 대화가 이어졌다. 선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도윤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윤선희 씨,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선희는 각오하고 있었다. 저희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가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선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좋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도윤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도윤아, 너무 무례하다. 강준호가 아들을 제지했다. 괜찮아요. 선희가 강준호를 말리고 도윤을 바라봤다. 저는 준호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분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끌렸어요. 그럼 결혼할 생각도 있으신 거네요? 도윤의 추궁이 계속됐다. 그건 준호 씨와 함께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희는 침착하게 답했다. 윤선희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저는 이 관계를 반대합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 지연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선희가 담담하게 물었다.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거든요. 제가 준호 씨에게 상처를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윤은 솔직했다. 윤선희 씨, 신뢰를 무릅쓰고 말하지만 아버지와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말인가요? 경제적 차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 도윤의 말에 지연이 화를 냈다. 그게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도윤 씨, 저는 준호 씨의 돈이나 지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선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희의 대답에 도윤이 잠시 멈칫했다. 어떻게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저는 준호 씨를 이용하거나 상처 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선희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있었다. 도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준호가 입을 열었다. 도윤아, 선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다. 아버지는 여자를 보는 눈이 없어요. 도윤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과거 아버지의 실패를 암시하는 말이었다. 이번은 다르다. 강준호는 확신에 차 있었다. 뭐가 달라요? 선희 씨는 나 자체를 봐준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강준호의 말에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도윤이 선희에게 말했다. 윤선희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선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네, 사랑합니다. 도윤은 그 대답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 말했다. 엄마, 아까 정말 멋있었어요. 뭐가?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이요. 지연은 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됐다. 사실 저도 처음엔 반대했었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연의 고백에 선희가 놀랐다. 정말? 네.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지연의 말에 선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리고 강준호 씨도 엄마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아요. 고마워, 지연아. 그날 밤 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도윤 씨가 걱정되시겠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강준호는 희망적으로 말했다. 선희 씨,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요? 내일 시간 되시면 받으실래요? 선물인가요? 네. 특별한 선물이에요. 선희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강준호는 작은 상자를 들고 도서관에 나타났다.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선희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준호 씨, 이건. 결혼해주세요, 선희 씨. 강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도서관 안에 사람들이 돌아봤다.
선희는 깜짝 놀랐다. 예상하지 못한 프로포즈였다. 갑자기 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강준호의 눈빛이 진지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설득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준호는 확신에 찼다. 선희는 반지를 바라봤다. 작지만 아름다웠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네.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요? 네, 결혼해요. 선희의 대답에 강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도서관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선희는 깨달았다. 사랑에는 나이도, 과거도,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뿐이라는 것을. 반지를 끼우며 선희는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려움도 있지만 설렘이 더 컸다. 강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구청 혼인신고소는 평일 오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다. 윤선희와 강준호는 조용한 구석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선희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강준호는 네이비 정장을 입었다. 긴장되세요? 강준호가 선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선희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조금이요. 선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결혼 자체보다는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됐다.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준호도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도요. 선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때 이지현과 강도윤이 들어왔다. 증인으로서 참석한 것이었다. 지연은 밝은 표정이었지만 도윤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다. 엄마 축하해요. 지연이 선희를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지연아. 강준호 아저씨도 축하해요.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지연의 말에 강준호가 웃었다.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도윤도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마워, 도윤아.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도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다. 41번 강준호님, 윤선희님. 드디어 이름이 불렸다. 네 사람은 함께 창구로 향했다.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순간 선희의 가슴이 뛰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강준호도 마찬가지였다. 펜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다. 축하합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공무원의 축하 인사와 함께 모든 절차가 끝났다. 간단했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구청을 나오며 강준호가 말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네, 가족이에요. 선희가 대답하며 강준호의 팔짱을 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점심 함께 하시죠. 강준호가 제안했다. 좋아요. 네 사람은 근처 한 식당으로 향했다. 작지만 분위기 좋은 곳이었다.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선희는 당분간 도서관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는 천천히 적응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엄마, 이사는 언제 하세요? 지연이 물었다. 천천히 할 거야. 준호 씨 집이 넓으니까 내 방도 마련해 둘게. 정말요? 지연이 기뻐했다.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함께 지낼 수 있다는 말에 안도했다. 도윤 씨도 괜찮으시겠어요? 선희가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도윤은 간단히 대답했다. 아직 어색하지만 노력하려는 의지는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할 일이 있어 헤어졌다. 선희는 도서관으로, 강준호는 회사로 향했다. 도서관에 도착한 선희를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다. 선희 언니 축하해요. 정말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선희는 감격했다.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윤선희 씨, 정말 부럽네요. 도서관 이용자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부러움보다는 시기가 담겨 있었다. 갑자기 대박 났네요. 복권 맞은 기분이겠어요. 선희는 불편했지만 웃으며 넘겼다. 이런 시선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다. 오후에 강준호가 도서관에 찾아왔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부인께 드리는 첫 선물입니다. 강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선희가 웃었다. 고마워요, 남편. 남편이라는 말이 아직 어색했지만 기분 좋았다. 오늘 일찍 끝나세요. 특별한 곳에 가고 싶어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강준호는 신비한 표정을 지었다. 6시에 일을 마친 선희는 강준호와 함께 차에 올랐다. 운전을 하며 강준호가 말했다. 처음 만난 곳에 가보려고 해요. 도서관요? 네, 우리가 첫눈에 반한 곳이죠. 선희는 그때를 떠올렸다. 건축 후원 행사에서 처음 만났던 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도서관 앞에 도착했다.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두 사람은 도서관 뒤편 벤치에 앉았다. 예전에 자주 앉았던 자리였다. 여기서 처음 마음을 털어놓았죠. 강준호가 회상했다. 그때 저는 준호 씨를 경계했어요. 선희도 웃으며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당연했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끌리고 있었어요. 강준호의 고백에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선희 씨, 앞으로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강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사람들 시선도 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알아요. 선희도 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함께 이겨내요. 네, 함께요. 강준호가 선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때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도서관 앞에 있어. 아, 거기요. 저도 갈게요. 10분 후 지연이 나타났다. 그리고 뜻밖에도 도윤도 함께 왔다. 도윤 씨도? 선희가 놀랐다. 네, 지연 씨가 함께 가자고 해서요. 도윤이 대답했다. 우리도 가족이 된 거니까 함께 기념하자고 했어요. 지연이 설명했다. 네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지연이 감격스럽게 말했다.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 같아요. 선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선희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요?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해서요. 도윤의 사과에 선희가 놀랐다. 이해해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잖아요. 감사합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요. 네, 그럴게요. 그날 밤 선희는 새로운 집에서 첫날을 보냈다. 강준호의 집은 넓고 깨끗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따뜻했다. 침실에서 강준호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행복해요. 선희가 솔직하게 말했다. 정말로요? 네, 정말로요. 강준호도 웃었다. 저도 행복해요. 오랜만에.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선희는 확신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 집의 불빛이 가장 따뜻해 보였다. 몇 주 후 선희는 도서관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변했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반짝였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다. 아이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 읽어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선희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동화책을 펼쳤다. 사랑 이야기였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랑 이야기였다. 옛날에 혼자 살던 공주가 있었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공주는 오랫동안 혼자였지만 어느 날 멋진 왕자님을 만났어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 아이가 궁금해했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거든요. 선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아이들을 보내고 나니 강준호가 도서관에 들어왔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부인,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인사했다. 집에 가실까요? 네, 지연이가 저녁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도윤이도 일찍 들어온다고 했어요. 가족 이야기를 하며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왔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선희는 강준호의 팔을 끼고 걸었다. 자연스럽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선희 씨, 후회 안 해요? 강준호가 갑자기 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왜 후회해요?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텐데요. 강준호는 선희를 걱정했다.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이 힘들 수도 있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준호가 선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집에 도착하니 지연과 도윤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형제자매처럼 지내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지연이 밝게 인사했다. 강준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윤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선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무엇을 준비했니? 선희가 부엌으로 가며 물었다. 지연이가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 대답했다. 지연의 요리 실력을 칭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건배할까요? 강준호가 물잔을 들어 올렸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위해. 건배. 네 사람이 함께 외쳤다.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지연은 취업 준비 근황을, 도윤은 회사 일을, 강준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희는 도서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엄마, 아이들이 엄마 이야기를 좋아한다며요? 응, 책 읽어달라고 자꾸 와. 역시 선생님이셨으니까요. 도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저희 회사 직원 자녀들에게도 책을 읽어주세요. 강준호의 제안에 선희가 웃었다. 좋아요. 아이들과 있으면 행복해요. 저녁을 마치고 네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서로와의 대화가 더 재미있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있어서 더 행복해. 선희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다. 저희도 행복해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그날 밤 선희는 침실에서 일기를 썼다. 결혼 후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강준호는 여전히 따뜻하고 배려 깊다.
지연이와 도윤이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일기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니 강준호가 책을 읽고 있었다. 무슨 책 읽어요? 시집이에요. 당신이 좋아한다고 했던. 강준호가 책을 보여줬다. 선희가 예전에 추천했던 시집이었다. 어때요? 좋아요. 특히 사랑에 관한 시들이. 강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하나 읽어줄까요? 네, 좋아요. 강준호가 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했다. 사랑은 때로 늦게 찾아와도 그 순간부터는 다시 청춘이 된다. 시의 마지막 구절에 선희가 감동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 같죠? 강준호가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우리 이야기예요. 선희는 강준호의 품에 안겼다. 따뜻하고 안전했다.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선희의 새로운 생활도 완전히 안정됐다. 도서관에서의 일상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것도 기대됐다. 강준호도 변했다. 회사에서도 더 활기차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직원들도 회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지연은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됐다. 도윤의 추천이 있었지만 실력으로 합격한 것이었다. 새로운 형제의 도움이 고마웠다. 도윤도 변했다.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 선희의 따뜻함이 그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았다. 그날도 선희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새로운 동화책이었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그래서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선생님, 또 읽어주세요. 다음에 또 읽어줄게. 선희가 약속하며 아이들을 보냈다. 6시가 되어 일을 마치고 나오니 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자주 마중 나왔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부인. 당신도 수고했어요, 남편. 두 사람은 웃으며 인사했다. 이제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강준호는 여전히 깜짝 선물을 좋아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강공원이었다.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여기서 뭘 해요? 그냥 걸어요. 둘이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걸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다. 선희 씨, 지난 1년을 생각해보니 꿈만 같아요. 저도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선희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간단한 말이지만 진심이 담겼다. 집에 돌아가니 지연과 도윤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오늘은 도윤 오빠가 요리했어요. 정말요? 선희가 놀랐다. 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도윤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저녁 식탁에서 네 사람은 또 한 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선희는 창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강준호가 뒤에서 다가와 선희를 안았다. 뭘 보고 계세요? 별이요. 정말 아름답네요. 당신만큼 아름답지는 않아요. 강준호의 달콤한 말에 선희가 웃었다. 고마워요. 뭐가요? 모든 것이요. 이 행복한 일상이. 선희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행복을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했다.
먼 곳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 순간,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선희는 생각했다. 사랑은 정말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진심이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강준호와의 만남으로 선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혼자였던 일상이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변했다. 불안했던 미래가 희망찬 내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기쁨도. 창밖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치 이들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특히 사랑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은 더욱 특별했다. 윤선이와 강준호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이야기의 첫 장이 끝나고 더 멋진 장들이 펼쳐질 것이었다.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진심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